여기 거기다가 또 하나 김현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치권에서 티격태격하고, 이게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하는 건지 여전히 이 무슨 뭐 야당 그 행세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 핫토픽 세 번째, 이재명 김현지 보호령, 도대체 왜 김현지를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될까?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들었죠. 뭐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김현지는 이재명의 그림자 실세, 뭐 만사현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서 한다. 지금은 그전에 뭐 보좌관 할 때 이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오니까는 뭐 소환조사 통보 왔다, 전쟁입니다 했던 그 김현지죠. 보좌관 하면서 검찰이 소환 통보한다고 이거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자, 그러면은 도대체 김현지는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이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느냐, 검찰 소환을. 그때부터 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10월부터 있죠. 10월부터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 정인하고 참고인을 지금 그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를 논의를 했는데, 대통령실 국감 정인 명단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총 11명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에서 김현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현지. 국정감사라는 것이 다른, 그러니까는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일반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면서 1년 동안 그 피감기관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살림살이를 사는 게 누굽니까? 총무비서관이죠. 대통령실의 어떤 뭐 금전출납이나 특활비까지 지난번에 뭐 이상하게 뭐 공개했다고 한 그 특활비, 업무추진비, 물론이고 인사문제, 이게 다 들여다보는 게 이 국정감사고, 그걸 담당하는 게 총무비서관이면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나와야죠. 근데 총무비서관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나오면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김현지를 빼돌렸을까는 이야기가 있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그 법사 운영이 간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거 김현지를 절대 불러서 안 된다고 계속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존엄한 존재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들었고, 199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은 정인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 왜 김현지를 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문진석 민주당 간사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하다.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 어떻게 하든 김현지를 보호를 하려고. 아니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 할 때 이 장관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뒤에 차관이 앉아 있고 그 뒤에 국장들이 쫙 앉아 있죠. 다른 부처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도 실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석들 나오고 그 다음에 비서관들 쭉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총무수석이 없는, 과거에는 총무수석 비서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석이 없는 1인자죠.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와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해서 어떤 것까지 알고 있기에 김현지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니까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김현지를 뭐 내보내기로 했다. 근데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지금 정인 채택을 해서도 나중에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김현지를 왜 누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이것을 했을까? 김현지 본인이 내가 안 나간다고 할 수는 없겠죠. 김현지 본인이
일개 총무비서관이 내가 거기 나가지 않겠다. 뭔가 이제 뒤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본인이 했다고 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현지가 아니면은 누가 했을까?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가 가서 다 이게 총알바지가 될 테니까 내가 다 이 공격 받을 테니까는 김현지 비서관님은 나오지 마세요. 했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알았어. 민주당이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막아주겠습니다. 아예 안 노는 게 좋습니다. 이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김현지를 굳이 감춰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하죠. 왜냐하면 김현지에 대해서는 언론이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에 가린 비서관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했던 강훈식이 했던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덤태기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어떤 지침이 있었지 않느냐. 이재명이 직접 왜 그러냐면은 내보냈을 때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를 할 거고 그런 김현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의 의혹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 김현재의 역할 그것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와 다 관련이 있고 그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내기는 역할도 많이 한 걸로 지금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니까는 전쟁입니다. 했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둘이 이제 대북 송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화영이 그때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죠. 검찰에서. 그때 변호인이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변호인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화영의 부인이 배우자가 법정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진술을 바꿨죠. 진술을 아니야 내 이재명에게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없어. 진술을 바꿨는데 그때 변호사를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변호사를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원 하는 변호인들이 이렇게 변호를 맡고 있는데 그때 이화영의 변호사들에게 당신 해고야 홍보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거기까지 다 관여를 한 거죠. 이재명의 공범의 변호까지 다 관여를 한 겁니다. 김현지. 그러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취임 후에는 국무비서관인데 모든 인사에 전부 다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죠. 만사 현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다 꽂고 국정원 기조실장 보내고 장관들도 거의 주물렀다는 그런 흔적이 나타났죠.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의혹으로 결국은 낙마를 했을 때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세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인사권자인 이재명이 한 게 아니고 김현지가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김현지가 일단 노출이 되면은 즉 노출을 안 시키고 있죠. 노출이 되면은 이재명 본인이 위험해진다. 본인이 위험해지고 본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비롯해서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가급적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유정 대변인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
그거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정원 사례가 아니라면 정인이 아닌 배석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인, 그러니까, 어쨌든 출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배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의 참석 여부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모두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입장이 없다. 국회, 용산 대통령실의 최고 실세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한국을 완전히 콘으로 모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도 이것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